안녕하십니까. 창업 일반 10차시 이번 시간에는 창업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 전략 기법입니다. 전략적 사고가 없는 기업가와 전략적 사고를 지닌 기업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수익 실현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즉, 구체적인 공략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창업을 할 경우 전략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영 전략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의원은 군대, 민중 집단이라는 스트라토스와 그 다음에 이끌다, 몰아가게 하다라는 아가인의 합성어로 전반적 지배,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군대의 장군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경영 전략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이란 어떠한 기업의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이 제시되어졌으면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행동 방법, 행동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경영 전략입니다. 이때 전략은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서 명확한 미래상과 명확한 미래상, 그죠? 분명한 길이죠, 그죠? 나아갈 길.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어중간한 길이라든지 애매모호한 방법,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다면은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 나아갈 방향이 없으면요, 방법이 없으면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변화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와 같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이 큰 줄기의 계획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전략을 구분별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요, 구분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큰 목표라면은 작은 목표들을 요래 도달하게 설정하게 되고요. 이 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들을 도달하면서 큰 목표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와 같은 작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들이 약간 방향이 벗어날 수도 있죠, 그죠?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은 둘러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둘러가서 이렇게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를 피해서 다시 전략의 길로 나가야 하는 큰 줄기의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요 계획과 방법, 행동 수칙,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작은 목표를 도달하는 길에서 앞에 어떤 난관이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피해 가거나 방향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이쪽으로 계속 나가면 원래 목표에 도달하는 점과 멀어지니까 다시 이 큰 전략을 수립해 놓은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목표에 가깝게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계획이나 행동 수칙을 우리는 전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줄기 이런 것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략, 그렇죠? 큰 줄기. 이것이 있어야지 뭐가 되어지냐 하면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략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그죠? 전략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의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명쾌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량을 조정하고 인사는 어떻게 조정하고 또 만들어야 할 제품의 발전은 어떻게 지향하자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의 틀을 분명하게 제공해 준다. 두 번째는 일관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피해가는 여러 가지 전술적 변화는 있을지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의 필수적 요소로 조직에 따라 실행 범위를 분명히 제공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행동, 그죠? 여기 보면은 사업부 차원 또는 기업 차원 각 부서별 어떤 해야 할 행동 범위가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실행 범위가 분명하게 제공되어진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략은 큰 줄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큰 계획, 그 다음에 실천 방안, 의사결정, 이와 같은 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이 전략의 수립은 방향성을 분명히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성에 맞는 의사결정과 실행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경영 전략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원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은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이와 같은 방향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방향, 그 다음에 또 실천 범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몇 학년 됐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경험은 언제 할 것이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 공부를 하다가도 참 나는 목표가 은행이었지.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 공부보다는 일단 우선되어지는 것이 이것이야 하면서 되돌아와서 뭐가 되어집니까? 원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략, 내가 이곳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큰 전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의 방향성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 전략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이 참 중요하죠. 자기 주위의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부적인 환경,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자기에 대한 환경 분석이 필요한 거죠. 또 2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 분석이 끝나면은 이러한 환경 분석,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전략 수립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전략 수립이 되어졌다면은 마지막에는 실천 단계가 되어지겠죠. 계획만 세워놓고 전략 단계에서 끝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드시 실천에 도달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는 경영 전략 단계를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석 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환경 분석 단계는요, 외부 환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목표, 제일 중요한 기업 목표죠, 그죠? 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을 고려해서 산업을 분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경영 목표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죠?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이제 목표나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또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분석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와트 분석이 나오는 거죠.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강점과 또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 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전략 수립 단계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내부, 외부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뭐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지고 목표가 재설정되어졌다면은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목표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업 수준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수준에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사업부, 여기에 맞춰서 사업부의 수준 전략은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 시 어떤 계층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수준에서의 전략, 좀 계획적인 큰 계획이 되어지겠죠. 전략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부서, 이거는 이제 기업 전체의 CEO, 뭐 큰 목표, 매출 목표라든지 또는 뭐 자원의 공급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뭐 인사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면 요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각 부서별로, 그죠? 뭐 영업부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구매와 판매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회계 파트는 어떻게 자본을 자본이 아니라 자본을 확보하고 또 운용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이런 각 부서별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제품 부분에서는요, 그죠? 기능적 부분에서는 제품 브랜드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누구에게 어떠한 가격으로 어떻게 유통하며 하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포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뭐가 일어나면은 실천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실천 단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실행 계획 수립에서 단계별, 그렇죠. 그 다음에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기술적인 면, 자본적인 면. 그렇다면 단계별로 1차 연도에는 연도별도 있죠. 1차 연도에는 요만한 제품을 만들고 이와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2차 연도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을 만들고 3차 연도에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지원과 자본의 투입, 그 다음에 인력, 기술의 투입, 이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실천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실천한 데는요, 우리가 세운 전략과 또는 계획보다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피드백, 평가 및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잘된 것은 계속 성화를 시키고, 그죠? 잘못된 것은 어떻습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실천 단계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쌤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어떤 특정한 요리의 목표가 있으면 그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분 중간에 작은 목표들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한 단계, 짧은 단계,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면은 단기적 계획이다 그죠? 단기적 목표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뭐 요렇게 큰 단위로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기다. 그 다음에 긴 단위를 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와 같은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준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났죠. 수준별 전략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준에 따른 전략은 이제 제품 브랜드 수준 전략에서 사업뷰 단위 수준 전략, 그리고 기업 수준의 전략, 이와 같이 뭐 범위의 확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기업 수준의 전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수준에서는 기업의 사명을 정의하고 사업 수준과 기능 수준에서 제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단위들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될지. 기업 수준의 전략은 전략본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여러 사업 단위의 현재와 그죠? 미래 역량을 구체화한다.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역량이죠, 그죠?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제한된 기업 역량, 자기 분석이죠. 제한된 기업 역량이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제한되어진 기업 역량이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최고 경영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적 기업 역량이라는 것은 자본적인 문제, 그죠? 자본이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기술적 수준,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내 인재의 범위, 이런 것들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되어진 제한된 어떤 역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보다 기술이 떨어졌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제한된 인원과 기술과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느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기업 수준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수립해야 할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밑에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사업부 단위의 전력 수준이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업부별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대상 시장에서 경쟁자와 대비되어지는 자사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찾아내는 전략이 되어진다. 복수의 사업부나 사업 그룹을 의미하며 작게는 한정된 특정 제품 라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특정 제품 라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이 교과서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두냐면은 생산 쪽에 중심을 뒀네, 그죠? 특정 제품 라인을 지칭한다 했는데 아까 쌤이 설명할 때는 꼭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회계 부서 어떻게 하면은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회사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이 회계 파트라든지 또는 뭐 영업 파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어떤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다른 데보다 더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수립해서 다른 회사를 앞서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영업부는 영업부 나름대로 사업부별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업부 단위 수준의 전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사업 부서별로, 뭐 우리 뭐 라인 같으면은 생산 라인 같으면 생산 라인별로도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겠죠. 뭐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A 제품을 만들어내는 라인, 그다음 B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이 B 제품이 다른 외부 경쟁 회사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안, A 제품이 경쟁 회사보다 나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안, 이것도 이제 사업부 단위 수업이라면 전략이라면 이제 영업부서, 그죠? 그다음 회계부서, 그죠? 회계부서. 그다음에 뭐 연구부는 연구부 나름대로 이와 같이 사업부별로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단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잠시 보면 사업부 단위의 수준 전략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 제품에 대한 원가를 줄이고, 이는 생산 라인, 생산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또는 제품 원가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 이런 것들도 생산 라인에서 생산 사업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요. 판매에 따른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 당연히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을 만들면 이익이 향상되어지겠지만 또 새로운 판매 기법, 그죠? 또 최대한의 자본의 활용 이런 것들도 판매에 따른 이익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브랜드 수준의 전략이 되어집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 전개되는 전략으로 중요한 것이 제품, 그리고 브랜드 수준의 전략이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경쟁 기업과 차별화를 둘 것인가, 그래서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제품 브랜드 수준의 전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제품의 만드는 수준, 그 다음에 가격, 유통 경로, 포피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것들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품 브랜드 수준 전략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경영 전략이고요. 경영 전략의 단계는 우리가 첫 번째 환경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환경이 분석되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기업 수준의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수준, 그 다음에 기능 수준. 그렇죠. 이 세 단계로 나누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은 이제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으로 이제 우리 경영 전략에 대한 기법과 개념,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영 전략 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